생물과 우리 생활에서는 이 앞에서 우리가 동물도 다뤘고 식물도 다뤘는데, 이 동물과 식물을 제외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큰 그룹이 있죠. 곰팡이가 속하는 균류, 그 다음에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들이 속하는 원생생물, 그리고 세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워낙 크기가, 물론 큰 녀석들도 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라고 묶어놨고요. 또 이들 생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된장 만들 때도 사용하죠. 질병을 치료할 때도 사용하죠. 혹은 질병이 걸릴 때도 이런 친구들 때문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물이 어떻게 우리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 하면 항상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좀 안 좋은 것만 비춰지는데요. 그러한 균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 하면 우리는 어원에서 주는 게 세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균은 소위 그 버섯도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 술 같은 거 먹잖아요. 술을 만드는 효모도 속해 있고, 그러한 거 우리가 영어로는 펑자이, 펑거스가 단수거든요. 펑거스가 단수인데 이걸 복수로 하면 위에 수를 i로 고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펑자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균계에 속하는 거는 특이한 방식인데, 보통 이제 우리 동물들 같으면 일단 섭식을 해야 되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가지고 우리의 소화기를 통해서 소장에서 그 흡수될 정도의 작은 크기로 나누는 소위 소화 과정이 일어나서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흡수 방식에서 하긴 하는데, 이 몸 바깥에서 이렇게 그 어떤 소화 효소를 내요. 강력한 효소를 분비해가지고 그걸 분해한 다음에 흡수 방식에 의해서 영양을 획득하는 그러한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그리고 균계에 속하는, 펑자에 속하는 생물들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세포벽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 또 식물도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식물의 세포벽하고 이 펑자이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이 달라요. 이 펑자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벽에는 소위 키틴질이라고 하는, 우리 메뚜기나 이런 곤충들한테 볼 수 있는, 혹은 뭐 갑각류, 개라든가 새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키틴질이 주성분이죠.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성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듯이 거대 분자를 단량체, 즉 큰 분자를 세포 수준에서 흡수할 수 정도로 이렇게 작은 분자로 소화하는 강력한 효소를 분비하고 있고, 대부분의 균류는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균사.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균사가 자라나가지고 소위 균사체를 형성한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아주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균사들이 뻗어 있고요. 이런 실 모양을 우리가 균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실사자예요. 이러한 균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라가지고 소위 전체를 우리가 균사체라고 합니다. 버섯도 균사체거든요. 이렇게 버섯을 보면은, 버섯 같은 데 밑에 보면은 하얀 실 모양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균사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런 자실체라고 하는데, 이거를 생식 구조를 형성하죠. 이 전체를 우리가 균사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균계, 펑자에 속하는 녀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걸 네 종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맨 좌측 위에 있는 거, 검은 빵 곰팡이, 우리 자주 봐요. 딸기라든가 복숭아 이런 데서 잘 부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접합균류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던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게 바로 이 펑자이예요. 균류인데 그게 바로 이 내생균근류다. 내생균근. 여기 보면은 그 뿌리인데요. 뿌리의 세포 안에 거기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그러한 펑자이가 있죠. 공생을 하는 거예요. 식물하고. 그래서 식물체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90% 이상이 이렇게 뿌리에서 균하고 공생을 해가지고 뿌리로부터는 식물체로부터는 양분을 얻고 이 수지상 그 나뭇가지 모양의 그러한 내생균근류들은 무기물이라든가 이런 영양물질을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내생균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잔항균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잔항은 이제 주머니 낭자라는 말인데 포자를 싸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뭐 오렌지나 귤에 피어 있는 푸른 곰팡이류가 있죠. 이 친구들이 바로 페니실린을 만든 주 원료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국장 된장 뜰 때의 균들도 있죠. 그네들도 곰팡이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너무너무 친숙한 버섯, 스머프들이 사는 버섯. 이 버섯, 여기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광대버섯 같은데, 광대버섯, 그 다음에 말불버섯이라 톡 치면 막 포자 확 나가는, 그 다음에 목재에 있는 리그닌 성분을 잘 분해시키는 소위 선반버섯, 이런 것들이 담자균이다 그러는데, 이 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담임 선생 할 때 담자, 매일 담자거든요. 라틴어로는 이게 받침대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 자실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포자가 그 담자기 안에 4개씩 달려있어, 최대로. 그 다음에 잔항균류는 푸른 곰팡이가 이게 포자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최대로 8개까지 달릴 수 있는, 크게 보면 이런 4종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균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곰팡이, 푸른 곰팡이, 누룩곰팡이, 메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실체의 담자기, 곰봉 모양의 담자기 안에 포자를 담고 있는 이런 버섯, 우리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죠. 물론 독버섯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균류 중에 또 곰팡이류와 같은 잔항균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섯과 같은 담자균류, 그 다음에 접합균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검은빵 곰팡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내생균균류라고 해가지고 지구상의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생을 하던. 대체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담자균류라든가 아니면은 선반버섯 같은 경우 목재 잘 분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곰팡이류들도 그렇고 분해자 역할을 하는데, 자, 균류는 모두 분해자일까? 여기 보여 있는 거는 이 곰팡이류가, 이 균사체가 라운드, 그러니까 원형 벌레라고 하는 것을 힘을 줘가지고 꽉 조여가지고 이렇게 토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곰팡이류가 이렇게 광합성을 못하지만 이렇게 잡아먹기도 해요, 동물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을 가보면 나무나 그 다음에 돌 같은데 지금 이제 바위 위에 끼어 있는 건데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땅짓자, 오짓자를 지유리라고 하거든요. 자, 지유리는 도대체 어떤 생물이냐? 지유리라고 하는 것은 균류하고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조류하고의 완벽한 궁합이 맞는 공생연합체예요. 너무나 공생을 잘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생물처럼 보이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녹조류라든가 아니면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세균이라든가 이런 녀석들하고 곰팡이의 균사가 서로 합쳐져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녹조류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니까 그 양분을 누구한테 제공을 해요? 곰팡이한테 제공을 하겠죠. 그럼 곰팡이도 지유류를 구성하고 있는 조류 세포에다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생이잖아. 그렇죠? 뭘 주냐? 축축함과 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기물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서로 이득이 되는 상리 공생의 전형적인 거죠. 자, 이러한 곰팡이하고 조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 지금까지 우리 한 게 동물계 했죠? 식물계 했죠? 그 다음에 균계를 했습니다. 자, 3가지 킹덤, 즉 종속과목 학문계에 3가지를 했습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3학년에서 동물, 그러니까 저학년에서 동물과 식물을 다루었고 고학년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 분류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에서 자연 분류 대신에 인위 분류,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접으면은 동물을 배웠고 식물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균을 배웠어요. 이 세 가지를 배웠고, 네 번째로 소위 원생생물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생물. 재밌는 게 원생생물은 그 정의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계, 곰팡이류도 아닌 것을 원생생물이라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나누기가 어렵고 매우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동물도 진핵생물이었어요.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걸 말하죠. 그걸 우리가 핵막이라고 그래. 그래서 핵막에서 핵 내용물, 주로 DNA겠죠. 유전물질, DNA 같은 유전물질을 싸고 있어. 싸고 있으니까 핵이 뚜렷이 보여. 이런 걸 진짜 핵을 가졌다 그래서 진핵생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핵생물에 속하는 거는 동물, 식물, 균계예요. 대부분이 단세포성 진핵생물이에요. 그러나 다세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야? 여기 있는 녹조류, 다세포예요.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런 녀석들도 다세포예요. 살아가는 방식도 여기 있는 조류들처럼 우리 조류를 식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생생물에 속합니다. 얘네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영양생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지알디아라고 하는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기생하는 그런 기생충인데요. 이렇게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녀석들도 있고 또 아메바라든가 그 뭐 섬모류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다른 생명체를 먹고 즉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않아요. 박테리아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원생생물을 먹는 종속 영양생물, 바로 요걸 말하는 거겠죠. 또 희한한 놈도 있어요. 어떤 놈이 있어요? 그렇죠. 광합성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물체를 먹기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혼합 영양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리해보면 원생생물은 정의가 뭐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도 아닌 진핵생물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식물의 원조격인 조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원조격인 이러한 그 종속 영양생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동물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걸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 원생생물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진핵생물이라는 거. 진핵생물은 누구누구?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생생물. 이게 다 뭐예요? 진핵생물이라는 거. 핵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자, 명심합시다. 참고로 어떻게 단세포로 살아가는 애들이 이렇게 그 다양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러한 진핵세포로 발달해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하는 하나의 티오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내부 공생설이다 이렇게 그래요. 원생생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양성의 기원은 내부 공생이다. 첫 번째로 1차 내부 공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 남세균인데 이 친구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예요. 이거를 잡아먹었어. 누가? 종속영양 진핵생물이 잡아먹었는데 얘네를 분해를 안 시키고 동거를 해봤어. 그랬더니 아주 좋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공생을 하게 된 걸 우리가 소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1차 내부 공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 내부 공생. 자,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엽록체를, 이게 그 남세균이 이 안에서 엽록체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됐고, 그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녹조류나 홍조류로 이렇게 그 진화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계보로 나눠요. 그래서 녹조류와 홍조류를 또 누군가가 종속영양 진핵생물이 또 먹으려고 먹었는데 같이 살았어. 그래서 나타난 게 이런 유글레나와 같은 녹조류 잔존물이 나타나는 게 유글레나와 같은 녀석들이 있어서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홍조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공생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내부 공생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공생을 하면서 점점 복잡한 그래서 원생생물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생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주 복잡하게 그려놨죠? 이걸 크게 세 덩어리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녀석들. 요거는 단세포를 띤 규조류거든요. 규조류. 조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녹색의 단세포들이 군체를 형성하고 있는 볼복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천에 가면 이런 막 실처럼 쫙 뭉탱이로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핵함이에요. 핵함을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도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이렇게 세포들이 칸막이가 돼 있어요. 결국은 이 하나하나가 동일해. 기능을 분화하지 않고 세포는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일종의 군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생활해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단세포고 다세포지만 군체고 여기도 군체고. 그런데 해초류들 여기 보면 뭐 켈프도 있고 다시마도 보이고 이런 녀석들은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다세포예요. 다세포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친구들을 여러 가지 발생학적으로 보나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식물에 있는 진짜 줄기나 뿌리나 그 다음에 잎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켈프라고 하는 갈조류인데 뭐 이 높이가 60m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당연히 육지로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팍 주저앉겠죠. 그죠? 부력을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여기서 이만큼은 원생생물 중에서도 뭐에 속하는 녀석들이야? 조류에 속하는 녀석들. 규조류도 있고 녹조류, 주로 녹조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원생생물 중에서는 이런 녀석들도 있어요. 어떤 녀석이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거는 수면병을 일으키는 여기 발음이 안 돼. 트리파노조마. 그 트리파노조마인데 이게 아프리카 채채파리가 퍼뜨리는 수면병 일으키는 걸로 잘 알려진 녀석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종속 영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잘 알죠? 아메바가 여기 이제 테트라하이메나라고 하는 섬모류를 유족을 내가지고 잡아먹는 장면을 포착한 거예요. 아메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집신벌레. 얘네들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단세포로 되어 있어요. 단세포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 이만큼을 원생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생 동물. 자, 그 원생생물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뭐 또 다르게도 나눌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생동물이 있어요. 그죠? 특히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있는데 핵이 두 개거든요. 심벌 대핵이 있고, 소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선모가 있는데, 어느 책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로브라고 해야지 호미페인데가 있는데 그걸 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와 같은 입이 아니에요. 이건 단세포예요. 단세포. 그죠? 자, 원생동물. 이 이외에도 뭐 많이 있죠. 포자충류도 있고 말라리아 병원충과 같은 이런 녀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단세포인데 뭐 편모 운동을도 하고 막 운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물의 기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얘네들은 동물의 기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희한한 놈이 있어요. 곰팡이하고,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가끔 산이나 죽은 통나무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막 펴있고, 혹은 어느 건 안 이뻐도 이렇게 나무, 잎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쫙 했더니 뭐가 끈적끈적하게 하면서 쭉 미끄러지는 거. 이걸 우리가 끈적끈적한 균이다. 그래가지고 점균류라고 하는데 이런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점균류물이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보이고 얘네들은 마치 아메바 운동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생식 구조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해요. 포자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세포성 점균류인데 뭐 여기는 때로 이렇게 막 세포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분체를 형성했다가 다시 여기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원생생물로 대표적으로 이 핵함하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를 관찰하는 게 소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는 모두 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세포 안에 있는 핵을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 내용물을 핵막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 내용물을 그 핵막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핵을 관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것이 핵이야. 그렇다고 해서 유전물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뚜렷한 그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위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핵생물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사진에서 이게 핀이에요. 핀, 오핀 같은 핀 끝에 이 노란 게 다 뭐냐면은 균이에요. 균, 원핵생물들. 얼마나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이 핀 안에 있는 그것만 따져도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당연히 진핵세포가 보통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은 원핵세포는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우리가 보기 어렵죠. 그죠? 엄청나게 전자민으로 봤을 때 많은 게 여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핵생물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전물질은 있어요. 핵막이 없어. 그래서 뚜렷한 핵이 없어. 그래서 원핵생물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요 부분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소위 다 전부 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는 종속 영양을 하면서 해를 주로 끼치는 병원성 균만 병원체들에 대해서만 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이외에도 소위 고세균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나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면 DNA를 보면 이 고세균은 진핵세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이 세균, 박테리아 요것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핵생물을 보면은 크게 이제 생긴 모양이 이렇게 포도 알갱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 동그랗다. 그 다음에 길쭉길쭉하게 생겼다. 그래서 기둥간자를 써가지고 간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치 우리 뭐라 그럴까, 와인 따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선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나선균, 스피로헤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대장균이라든가 여름철에 이제 날이 더워지면은 김밥에서 대장균이 발견이 됐다. 그건 대부분 이균이에요. 그 다음에 설사를 일으킨다. 포도상 구균. 바로 이런 녀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거나 우리 염증 생겼을 때 이런 녀석들이고 요거는 매독균이에요. 매독균. 무섭죠. 그죠? 예. 근데 우리 보통 세균 하면은 무조건 광합성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은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남세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세균. 기본적으로 우리 이러한 남세균들은 우리가 뭐 더 깊이는 안 다루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원핵생물은 어떻게 보면은 햇빛을 이용하는 광독립 영양생물들도 있는데 바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다 종속영양생물들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다양한 놈들이 있어서 지금의 지식으로 더 해결을 못하는 새로운 녀석이 발견이 될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같은 게 아나베나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도 존재하기도 하고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세포들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녀석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는 주로 이걸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은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진정세균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진짜 세균이다. 진정세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소위 고세균이다라고 했죠. 이 고자는 아키박테리아가 하는데 아키라는 말은 우리 뭐 고고학 뭐 이런 거 할 때 아키를 쓰죠. 아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오래된 균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DNA라든가 이걸 보면은 고세균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예요, 세포벽에 세포벽을 이게 없다라,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층이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없다라든가, 그 다음에 DNA에 결합되어 있는 어떤 특성 성분이 차이가 난다라든가. 근데 그 차이가 가만히 보면은 인간,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원생생물의 균에 속해 있는 진핵 세포에 가깝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옛날에는 안 갈랐는데 지금은 가르고 있어요. 이 고세균, 박테리아와 고세균 두 종류의 원핵생물인데, 원핵생물에 속하는 걸 대표적인 거 딱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뜨거운 온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살고 있는 호열균, 극호열균, 그러니까 아주 극한 환경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 네바다의 간헐천에 있는, 살고 있는 그런 극호열균이에요. 그 다음에 사해 소금 많은 이런 데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죠?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솔트호 이런 데서 염전 같이 염도가 높은 산애들도 있어요. 극호열균이 있고, 아까 그 염전과 같은 극호염균, 염분할 때고, 솔트러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메탄 생성균. 여기 보면 메탄, 쓰레기 더미에 메탄을 채집하는 걸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고세균에 속해요. 자,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세균 하니까 요새 뭐 탄접균도 있고 세균 전쟁도 있고 그러는데, 원핵생물은 우리에게 정말 해를 끼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뱃속에 있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대장균, 얘네들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생제 만드는 데도 이런 세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기서도 메탄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해만 끼친다고 하면 안 되겠다.